안녕하세요. 마이다스 컨퍼런스 2021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행사의 진행자 마이다스 IT 김호영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마이다스가 그리는 새로운 토목 설계 프로세스인데요. 작년 CIM 출시 세미나 이후에 이렇게 많은 토목 엔지니어 분들 앞에서 인사드리는 건 처음이죠. 원래는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직접 마주하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할 텐데요. 오늘 행사의 첫 번째 주제는 엔지니어와 함께 그리는 토목 설계 혁신 로드맵입니다. 토목 설계 프로세스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말씀드리면서 마이다스 IT가 앞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토목 기술자가 행복해지는 설계 환경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마이다스 IT CIM 사업과 기술을 총괄하고 있는 김문성 그룹장이 발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행사의 첫 번째 세션, 엔지니어와 함께 그리는 토목 설계 혁신 로드맵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IM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김문성이라고 합니다.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토목 엔지니어와 함께 만들어가는 CIM을 활용한 교량 설계 프로세스의 혁신 로드맵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마이다스 IT에서는 오랜 준비 끝에 작년 12월 마이다스 CIM을 출시하였는데요. 주변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BIM을 위해 준비한 제품이다. 또는 해외 BIM 프로그램과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국내 BIM 프로그램이다 라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긴 하지만 저희의 목적은 단 하나, 바로 기술자분들의 설계 환경을 더 좋게 혁신하고자 하는 것 뿐입니다. CIM은 바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솔루션이고 이제 사업을 시작한 지 1년도 채 안 되었지만 어드밴스드 버전을 기준으로 국내 373개사에 1300 라이선스가 배포되었으며 가장 고급 버전인 프로페셔널 버전은 95 라이선스가 실무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술자분들께서 단순히 BIM을 준비한다는 맹목적인 판단보다 실질적으로 설계 실무를 혁신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제품 도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주신 것으로 보이며 마이다스에서도 단순한 3D 모델을 만들기가 아닌 실제 설계에 활용하는 방법을 가이드해드리기 위해 함께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CIM을 활용하면 선형과 평경사 같은 설계 변수를 적용한 모델링과 함께 10일과의 구조해석 연계, 그리고 드래프트를 활용한 도면 성과물의 제작 또한 가능하지만 이런 성과물의 제작이 우리 설계의 목적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기존 BIM 프로그램 대비 무엇이 뛰어나다, 무엇이 편하다의 수준을 넘어선 기존 설계 업무를 혁신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솔루션까지 만들어 가야만 오늘 참석하신 기술자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솔루션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3차원 정보 기반 설계 환경을 통해서 설계 효율도 올리고 휴먼 에러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자의 판단에 따른 최종 결과를 가장 빠르게 피드백 받을 수 있도록 설계 프로젝트 또는 설계자의 경험에 최적화된 자동화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CIM에서는 더욱 완벽하고 완결된 설계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CIM 중심으로 마이다스 제품과의 연계를 넘어서 최종 납품을 위한 엑셀 계산서와의 연결을 확대하고 이런 연결을 라이브러리에 담아서 설계 경험을 기술자의 실물 자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확장하는 환경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결국 향후에는 개발사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하는 수준이 아닌 자신만의 완벽한 설계 프로세스를 자동화 수준으로 구축해서 설계의 경험을 나의 재산으로 쌓아나갈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고 설계사는 한 번 진행된 프로젝트의 경험을 자산으로 남겨서 반복된 설계에서 완전히 차별화된 업무 퍼포먼스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이다스 IT의 개발 방향이고 CIM 개발 목적입니다. 추가로 이런 설계 환경을 개인이 아닌 팀 또는 프로젝트 단위로
공유하고 협업하며 발주처 심의와 납품까지도 활용될 수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병행하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결국 단순히 일을 빨리 하고 퇴근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엔지니어로서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고 내년, 내후년, 그리고 10년 뒤에 미래가 선명하게 그려질 수 있는 환경일 것입니다. 올해는 그 설계 환경의 혁신이 시작되는 해로서 정말 많은 기술자분들께서 CRM을 활용한 실무 설계의 혁신을 이뤄주고 계신데요. 금일 세미나에서는 교량구조 해석 관점의 설계 혁신을 마이다스 IT에서 먼저 제시해드리고 이어서 다양한 기술자분들께서 실무 프로젝트에서의 성공 사례도 공유해 주실 예정입니다. 금일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기술자분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지속 발전할 수 있는 토목 설계 환경이 구축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발표 내용처럼 CIM 모델링과 시빌 구조 해석, 그리고 2D CAD와 수량 산출까지 모두 연결하고 거기에 구조 계산서를 바탕으로 CIM 모델링까지 할 수 있다면 이거 정말 업무 프로세스에 큰 혁신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두 번째 세션을 진행할 텐데요. 두 번째 세션은 CIM을 활용한 교량 설계 프로세스와 효율적인 가치에 대해서 마이다스 IT 김태호 프로가 발표하겠습니다. 참고로 발표자인 김태호 프로는 14년 동안 토목 엔지니어링 업무를 담당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미나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과 같은 입장에서 보다 생생하게 CIM을 활용한 교량 설계와 리비전 업데이트 과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태호 프로의 CIM 활용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마이다스 IT CIM 기술팀의 김태호 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마이다스 CIM을 빔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7년 전 CIM을 기획할 때부터 토목 구조물에 대한 3D 모델 구축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토목 엔지니어의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반복 작업과 설계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이런 목표로 저희 회사의 토목 설계 엔지니어들과 개발자들이 단연간의 노력으로 개발하여 출시한 제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BIM에 대한 것보다 토목 설계 전반의 과정에서 CIM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CIM을 활용할 때 얼마나 더 효율적일지, 이런 걸 중심으로 개인적 경험을 담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14년 정도 토목구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참여한 엔지니어분들이 보시기에 부족하다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업의 엔지니어들이 어떤 부분에서 힘들어하고 또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되는지 그 정도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CIM 개발에 참여하게 되면서 도로공사 초장대 사업단과 함께 4년 동안 디지털 모델과 해석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을 진행한 연구 책임자로서 빔 모델과 해석 모델의 인터페이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CIM을 통해 해석 모델을 제작함에 있어 실무 관점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또 추가적으로 입력 정보와 양방향 연동에 대해 CIM이라는 프로그램이 구조 엔지니어들이 충분히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 되도록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림과 같이 지금의 엔지니어링 시스템으로는 설계 오류를 줄이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빠듯한 일정이나 과중된 업무 강도, 그리고 여러 번의 리비전. 실제로 이렇게 되면 업무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엔지니어 역량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번 확인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이 그림이 토목 엔지니어들이 추구하는 미래의 설계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변수 입력을 통해 계획 모델을 쉽게 만들 수 있고 또 그 모델을 이용하여 해석 모델도 쉽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도면과 수량 같은 성과품이
하나의 정보로 연결되는 것. 즉, 설계 변경이 일어났을 때 앞선 작업을 변경함으로써 후속 작업이 자동으로 연동되어 업데이트되는 환경. 이런 환경이 프로그램으로 실제로 가능하다면 엔지니어에게 성과 부문을 검토할 여유를 제공할 것입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이제 엔지니어 출신들이 기획하고 개발한 CIM을 활용하여 교랑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과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함께 이번 세미나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이 시연은 현업의 구조 엔지니어가 계획부터 설계를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보여드리면 총 8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상의 교랑 설계 프로젝트에 대해 비교안 작성, 해석 연동, 그리고 백은 도면 생성, 순항 선출, 그리고 설계 변경에 대한 재작업 순입니다. 4단계까지는 1차적으로 설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CIM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고 5단계부터 7단계까지는 설계 변경에 따라 CIM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8단계에서는 CIM을 상세 해석 쪽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1단계에서는 교랑 계획 시 비교안을 작성할 때 CIM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가상 프로젝트에 대한 현황입니다. 위치는 충북 옥천군 청성면 고당리이며 구체적으로는 보시는 영상과 같이 고당리에 위치한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천 제방을 고려해서 교량 연장은 150m로 계획하고 도로 폭언은 농어촌 도로인 점을 고려해서 왕복 2차로에 대한 교폭 8.4m로 계획하여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CIM으로 교량이 설치될 지역의 수치 지형도와 보링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형과 지층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계획된 도로의 평면 선형과 종단 선형을 입력하여 레이아웃을 생성합니다. 보시는 영상과 같이 지형 정보에 도로 선형이 매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스마트 템플릿 기능을 이용하여 교랑 형식별 단위 모델을 생성합니다. 참고로 스마트 템플릿은 국내 비교안 작성 시 주로 적용되는 교랑 형식에 대해 별도의 모델링 작업 없이 교랑의 경강 구성이나 단면 재원만 입력하면 쉽고 빠르게 그리고 간단히 단위 모델을 생성합니다. 비교안에 사용될 교랑 형식은 PSC 빔교, PSC 박스의 FSM교, 그리고 FCM교로 선정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성된 형식별 단위 모델을 선형의 차례대로 할당합니다. 이렇게 하면 교랑 형식별 비교안이 완성됩니다. 기존의 2D CAD로 작성할 때보다 사실감 있는 3D 비교안을 빠르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FSM 교량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영상에서와 같이 PSC 빔교, PSC 박스교의 FCM교, FSM교, 사장교, 현수교, 터널 이렇게 총 6가지 형식의 템플릿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사용자 니즈를 반영하여 계속 추가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또 실무를 하다 보면 스마트 템플릿에서 제공되지 않는 형식이나 형상에 대해 비교안 작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존 마이다스 해석 모델인 MCT 포맷을 불러들여 수분 내로 3D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CIM에서 지원되지 않는 형식에 대해 비교안을 작업하실 때 이 기능을 활용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단계는 마이다스의 가장 큰 장점인 11 해석 연동입니다. 그럼 최종 결정된 FSM 교량에 대해 마이다스 11로 연동하여 구조 해석 모델로 활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생성된 CI 모델에 해석을 위한 경계 조건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요소 타입은 1D 프레임을 선택한 후 해석 연동시킬 부재와 경계 조건을 선택합니다. 이후 선택된 형상에 대해 시공 단계 계획에 맞는 요소 분할을 결정하고 해석 모델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위한 모델이 생성되었다면 부재와 경계 조건 그리고 하중에 대한 그룹핑을 하고 시공 단계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준에 맞는 하중과 하중조합을 선택한 후 단면 선정에 따른 구조적 안전성 평가를 진행합니다.
종방향 해석을 통해 시공 단계와 완성 단계의 단면역이나 변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미 개발된 마이다스 11 기능을 통해 횡방 해석을 진행하고 또 그 결과를 확인합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CIM을 해석 모델로 연동할 때 유저가 필요에 따라 원하는 모델만 선택적으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소 타입을 1D 프레임이나 2D 플레이트로도 선택적으로 추출하여 해석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해석 모델 연동 기능은 특히 해석이 메인인 엔지니어에게 시간적, 효율적 면에서 큰 베네핏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3단계는 맨아워가 가장 많이 투입되는 철근 배근과 도면입니다. 구조 검토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CIM 모델의 철근을 배근하고 이를 또 도면화해 보겠습니다. 단면 검토에 따라 결정된 철근의 직경과 간격으로 BIM 모델의 단면을 선택한 후 철근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미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개발된 CIM의 철근 배근 방법은 도면을 메인으로 하는 엔지니어의 배근도 작업의 절차를 고려한 것으로 기존의 2D 도면에서 작업하던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면에 입력된 철근을 선택하고 배근하고 싶은 형상과 또 그 위치의 평면을 선택한 후 철근 간격을 입력합니다. 이후 배열 옵션을 선택하고 클릭하면 간단히 배근이 완료됩니다. CIM 모델의 단면상에서 철근의 직경과 피복, 그리고 정착과 같은 정보를 입력하여 2D 도면과는 다른 샵 드로잉 수준의 시공 도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CIM으로 작성된 모든 모델은 CIM과 연동되는 CAD 프로그램인 마이다스 드래프트를 활용하여 도면화합니다. 보시는 영상은 종평면도를 작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도와 배근도 작업도 실무 수준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곡선 교량에 대해 직선화한 종단면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마이다스 드래프트는 CIM상의 3D 모델로부터 2D 또는 3D 형태로 도면화를 연동시켜주는 마이다스에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쉽게 2D CAD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CIM에서는 설계자가 원하는 위치의 단면을 제약 없이 도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2D 도면화가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도 쉽게 도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단계는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코스트와 관련된 수량 산출입니다. CIM에서는 수량 산출이 간단합니다. 영상에서와 같이 워크 타입의 스트럭처에서 계층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분류 체계를 설정합니다.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교량에 대한 상부공, 하부공, 상부공에서 강연선, 상부기타, 포장공, 그리고 하부공에서 교대공, 교각공, 이렇게 필요에 따라 그 하위 체계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필드에서 객체의 재료 타입에 따라 콘크리트, 리바, 텐덤과 같은 세부 공정을 설정합니다. 이렇게 스트럭처과 필드 작업이 끝이 나면 컨스트럭션 모드의 퀀티티 생성 기능으로 집계된 수량에 대해 유저가 원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이후 최종적으로 수량 산출 지표를 엑셀로 추출하면 작업이 끝이 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스트럭처 그룹별로 수량이 산출됩니다. 상관은 없지만 루베 물량의 경우 모델 형상의 부피로 자동 계산되기 때문에 엑셀에서 엔지니어가 수식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정확합니다. 여기까지가 1차적으로 설계할 때 설계를 위한 보조 툴로서 CIM을 활용한 것입니다. 아마 비교안을 잡을 때나 해석 모델을 만들 때 어느 정도 쓰면 편하겠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아마 다들 생각이 비슷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오늘 세미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설계 변경에 따른 재작업이 필요할 때를 가정하여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말씀드릴 5단계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CIM의 설계 변경에 따른 리비전 업데이트가 얼마나 쉽고 빠르게 가능한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설계 변경을 가정하여 도로 선형과 교량 연장, 그리고 거드 단면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원안의 경우는 보시는 영상과 같이 거드 현고가 3m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설계 변경으로 연장이 변경되면 단면역 차이에 의해
그더 단면을 변경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모델에 입력된 변수 정보를 수정하여 그더 현고를 3.5m로 변경합니다. 그더 변경에 따라 교대와 교각의 형상이 변형된 그더의 높이를 고려하여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연장 변경에 대응하여 선형을 180m로 변경합니다. 선형 변경만 하면 미리 할당되어 있던 교량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본 변수 정보가 입력된 모델을 활용하면 다른 유사 프로젝트에서 시간과 노력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6단계입니다. 설계 변경에 대한 형상 변경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설계 재검토라는 추가 작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CIM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해석 모델이 연동되어 업데이트되게 개발되었습니다. 변경된 CIM 모델을 마이다스 CIM으로 내보내면 기존에 작업해둔 해석 정보를 기억하고 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정보를 매칭시켜 해석 모델을 재생성해 줍니다. 현재 구조가 메인인 엔지니어들은 이런 경우 해석 모델 변경에 대한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CIM을 사용할 경우 작업 시간에 대한 단축 효과를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CIM을 활용하면 이렇게 쉽게 간단히 해결됩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연구과제를 진행할 때 기술개발 검증 차원에서 시도했던 사장교 형식의 국내 고덕대교와 해외 우정의 다리가 있습니다. 3D 모델과 11 해석 모델을 만드는데 혼자서도 일주일 정도면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1회 정도 리비전까지 포함했을 때입니다.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비전 횟수에 따라 그 가치는 극대화됩니다. 어느 정도 프로그램의 이해도만 가진다면 누구나 가능한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7단계입니다. 지금부터 형상 변경에 따른 철근 수정과 도면, 그리고 수량을 업데이트합니다. 단면 재검토로 인해 상하부 구조물의 형상 변경은 물론 종방향과 횡방향에 대해 철근 직경이나 간격이 변경되어 철근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현재 현업의 엔지니어들은 철근의 직경이나 간격이 바뀌게 되면 해당 철근이 표기된 도면을 일일이 찾아 수정해야 되고 또 철근 재료표 수정 후 변경된 수량을 수량 산출서에 직접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런 리비전 과정에서 도면과 수량에 대한 오류가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로서는 엔지니어 역량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프로젝트 실무 검증 차원에서 기존 프로젝트 도면을 활용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많이 접했습니다. 가장 애로사항이 대체 어느 도면이 맞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CIM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철근의 직경과 간격 수정이 용이하게 개발되었고 CIM과 연동되는 드래프트는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업데이트되어 도면화해 줍니다. 그리고 퀀티티 기능 또한 리비전 정보를 바탕으로 수량을 업데이트해 주기 때문에 경험상 확실히 시간 단축과 설계 오류를 줄여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CI 모델의 기하 영상을 이용하여 필요에 따라 FM 상세 해석을 진행합니다. 보시는 영상은 교량 시점부에 대한 다이아프램 정착구 부분을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발생 응력 값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설계자가 원하는 위치에 대한 기하 영상을 추출하여 자사 FANX에서 메시를 생성합니다. 메시를 생성한 다음 마이다스 11로 익스포트해서 FM 해석을 진행합니다. 별도의 기하 영상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 없이 상세 해석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까지 확인하는데 현재 수준 대비 획기적으로 시간을 단축시켜 줍니다. 개인적으로 과거 하루 정도 걸리던 해석 작업이 1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실제로 BIM 모델을 활용한 설계의 필요성과 그 가치에 대해 외국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BS 코드 1191을 보면 부정확하고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25% 정도의 건설 비용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BIM의 성숙도에 따라 이 비용이 절감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국뿐만 아니라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빠르게 BIM 시스템을 도입하여 인프라 구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건설 비용이 아닌 설계 비용에 대해서만 우선 살펴보면 비용 감소가 훨씬 클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정량적인 평가를 저희는 할 수 없지만 이번 세미나에 참여하신 엔지니어분들께 그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엔지니어의 숙련도에 따라 그 가치는 올라갈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BIM 설계를 위해 CIM을 활용해 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현재 토목 분야 엔지니어링의 불합리함과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엔지니어 분들이 고민을 담아 개발되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글로벌 건설 분야의 각국 부처 리더들이 노동 집약적인 것보다 IT 장비를 활용하여 스마트한 건설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IT 분야의 리더격인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건설만큼은 리더라고 말하기엔 조금 부족합니다. 누구나 쉽고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고 혁신적으로 업무를 하고 싶지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스마트한 건설 분야의 글로벌 리더가 되는데 마이다스 CIM이 여러분 곁에서 지원하며 돕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아깝지 않길 바라며 소중한 시간 내어 세미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김태호 프로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미나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런 점들이 궁금하시기도 할 것 같은데요. 아니, 이거 PSC 교량만 되는 건가? 다른 구조물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과연 나도 할 수 있을까? 아니, 그럼 도입한 다음에 이거 교육은 어떻게 하지? 네, 이런 생각들 지금 많이 떠오르시죠? 여러분, 어떠한 질문도 좋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의 좌측 상단에 있는 말풍선을 클릭하시고 문의 주시면 행사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질문에 대해서 곧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세션은 앞서 말씀드렸던 새로운 설계 프로세스를 직접 경험해본 엔지니어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동일기술공사의 한희석 상무가 메인 발표를 할 텐데요. 한희석 상무의 발표와 함께 GS건설, KG엔지니어링, 천일, 인터컨스텍, 그리고 한국인프라 BIM의 실무자들은 과연 어떻게 CIM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 활용이 가능한 기술 자한 노하우를 쌓았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에서 BIM을 담당하고 있는 인프라정보팀 팀장 한의석 상무입니다. 오늘 저희 팀이 CIM을 활용하여 수행했던 설계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재직 중인 동일기술공사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동일기술공사는 1965년 창립 이래로 56년간 도로, 구조, 철도, 도시계획, 환경, 상하수도 등 토목 전 분야에 걸쳐 약 7천여 건의 설계와 건설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건설 분야의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맞춰 BIM을 비롯한 디지털 정보화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약 3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17년 말부터 BIM과 스마트 건설 정보화 부문을 전담하고자 인프라 정보팀을 조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인프라 정보팀은 현재 토목 분야 전공 팀원 전체가 한국 BIM 학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BIM 운용 전문가 자격증을 모두 보유한 상태로 최소 2종 이상의 BIM 저작 도구를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팀은 BIM 저작 도구의 종류에 관계없이 설계 엔지니어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지원하거나 확장이 용이하도록 다양한 API를 지원하는가를 매우 중요시 검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야별 설계 엔지니어가 기존에 사용하던 서드파트와 쉽게 연계하거나 전반적으로 설계 업무를 지원하고 각종 시뮬레이션 및 공정 관리와 다양한 스마트 장비와의 정보 연계가 원활한지 여부를 검증하면서 저작 도구를 도입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경험으로 월드컵대교 남단 보안설계 BIM 시범 사업을 비롯하여 시와 MTB, 고덕 공공하수 처리장,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호남 고속철도까지 다수 분야에서 BIM 실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에는
국토교통부와 빌딩 스마트 협회가 주관했던 BIM 경진대회에서도 대상인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한 실적이 있습니다. 오늘 CIM 컨퍼런스를 통해 소개해드릴 사례는 턴키로 수행했던 호남고속철도 2단계 209 실시설계 BIM 사례입니다. 본 과업은 2020년 12월에 착수해서 최근 7월까지 진행했던 과업이 되겠습니다. 과업 구간은 전남 한평에서 무안까지 총 연장 5.76km로 토공 1.21, 교량 4.3, 터널 0.25km로 교량 구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3.2km의 한평 국가는 상부 구조의 96%가 35m와 40m의 PSM 박스 거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과업은 국가철도공단에서 전면 BIM 도입을 위해 추진했던 전환과 전면의 중간 단계 수준으로 2D와 BIM 설계가 동시에 진행되어 2D 도면과 수량, BIM 모델 추출, 대표 도면과 대표 수량 등을 상호 비교 분석했던 사례로 전면 BIM 도입 전 테스트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과업은 2D 설계에서 이미 작성된 철근 배근도를 과도하게 BIM 설계 업무에 포함하지 않은 LOD 300 수준으로 BIM 모델링은 선행적으로 도입했던 카티아와 레빗 등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동시에 토목 구조물이 지배적인 설계에서 LOD 350의 경우에 대비하여 작년 12월에 출시된 CIM을 병행하여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CIM 도입 과정에서 CIM 기술팀의 많은 기술 지원이 있었고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해 설계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일부 개선 사항도 반영하였습니다. 본 과업은 철도교 특성상 걷어, 받침, 공동관로, 궤도 등 소수의 라이브러리로 반복되는 구조로 단순 모델링에 그치지 않고 부분적으로 자동화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반복적 자동화 단계는 총 3단계로 CIM에서 제공하는 엑셀 기반 중립 텍스트를 이용하였습니다. 참고로 엑셀 기반 중립 텍스트는 매뉴얼화된 모델링 과정을 스크립트 형식으로 한 번에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1단계로 PSM 거더를 모델링하고 2단계로 거더와 추가 라이브러리를 조합하여 상부 구조를 완성하는 과정, 그리고 3단계로 교대와 교각 라이브러리를 변수 기반으로 모델링하여 하부 구조를 일괄 생성하는 단계로 작성하였습니다. 선행적으로 많은 준비를 거쳐 표준화된 중립 텍스트를 작성하고 CIM 플랫폼에서 불러들일 수 있는 CSV 포맷으로 변환하여 실행하면 모델링이 작성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각각에 대한 CSV 포맷을 실행하게 되면 모델이 완성되는 시간으로 35m 걷어가 약 1초, 40m 걷어와 부속 부재 조합이 5초, 9개 경관 하부 구조 모델링이 약 5초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중립 텍스트 파일을 작성하고 CSV 포맷으로 준비한 후 순수히 모델링이 작성되는 시간만을 산정한 것으로 LOD 300 수준의 모델에서 한정한 사례입니다. 만약 전 구간 LOD 350의 경우에는 역시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여기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설계 엔지니어가 일부 표준 구조물에 대해서는 엑셀 기반으로 중립 텍스트를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향후 다양한 설계 과정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각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PSM 거더를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단면 프로파일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시키고 이를 선형에 연동하는 부재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사전에 CAD 파일을 사용하여 단면 프로파일을 먼저 작성합니다. 작성된 정보를 기반으로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선 중립 텍스트 포맷에 격벽부, 헌치부, 지간 중앙부, 텐던 정착부 등 종방향 재원을 입력하고 추가로 단면 위치,
부재 시종점, 변단면 재원 및 재질 정보 등을 입력하게 됩니다. 작성된 중립 텍스트는 CSV 포맷으로 저장합니다. 사용될 단면을 불러온 후 CSV 포맷을 실행하면 보시는 것과 같이 35m의 PSM 걷어 형상 모델이 완성됩니다. 해당 모델은 선형 기반의 모델이라 연장의 변화도 가능합니다. 즉 35m의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40m 또는 다른 경관의 모델 작성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 각 요소의 라이브러리를 조합하여 조립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사용된 라이브러리는 보시는 것과 같이 유틸리티 공동구, 트랙 콘크리트와 레일, 보호 콘크리트와 캠플레이트, 공동구 덮개 및 교량 받침입니다. 추가로 앞선 단계에서 작성된 PSC 박스 거더 모델도 같이 사용됩니다. 앞 단계와 마찬가지로 중립 텍스트 포맷에 각 라이브러리에 배치될 위치 정보, 즉 횡단 정보와 궤도 배치 정보 등을 입력하게 됩니다. 이어서 작성된 중립 텍스트 파일을 CSV 포맷으로 변환하여 CIM 플랫폼에서 불러들이게 되면 각각의 라이브러리 조립 과정이 실행되게 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상부 구조의 각 구성 요소들이 조립되어 최종 상부 구조 어셈블 유닛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어서 보시는 영상은 상부 구조 선형의 라이브러리 모델을 할당하는 것입니다. 80m S커브 선형의 두 개의 상부 구조를 할당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거더와 유틸리티 공동구 등은 40m 직선 배치되었고 트랙 및 레일 등은 선형을 따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하부 구조 모델 작성 단계입니다. 화면에 있는 하부 구조는 360m의 용월교입니다. 용월교는 40m 구경간의 박스 거더교로 시종점 교대 2개와 8개 교각, 기초와 말뚝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부 구조 모델링을 위해 횡단도를 검토하여 엑셀 시트에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지층 특성을 반영하여 교각과 말뚝의 변수화를 검토하였고 각각 정리된 내용으로 중립 텍스트를 작성하였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중립 텍스트 내용을 CSV 포맷으로 변환하여 CIM 플랫폼에서 불러들이면 보시는 것과 같이 9개의 경관 용월교 하부 구조 모델링이 작성됩니다. CSV 포맷 실행 후 하부 구조 모델링이 작성되는 시간은 약 5초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하부 구조 모델링이 작성된 후 2D 도면과 BIM 모델의 간단한 재원 정보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확인 결과 모두 정확히 반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용월교에 대한 LOD 300 수준의 상하부 조합 모델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209 선형에서 각 모델을 할당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좌표 설정 및 CAD 파일을 이용하여 기 작성했던 평면 선형 정보, 종단 선형 정보, 경관 구성 정보 등을 각각 입력하게 됩니다. 이를 CIM 플랫폼에서 불러들여 선형을 완성한 후 기 작성된 조합 모델을 활용하여 각 구간별로 모델을 할당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각각 교량별로, 구간별로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가 선형에 맞게 할당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전체적으로 교량 구간이 완성되게 됩니다. 또한 기 작성된 GIS 기반 정사 영상에 모델이 반영되어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각도에서 모델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단계 209 사업 구간의 교량 구조 BIM 모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간단한 주행, 경관 시뮬레이션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유사 조작 도구와 같이 이해 관계자 간의 업무 협의도 원활히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구간 내 가장 연장이 긴 한평 고가 모델입니다. 총 78개 경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준 타입의 교각 66개와 시종점 교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랜드마크인 2개의 아치교와 비성형 Y교각은 비표준 타입으로 중립 텍스트를 이용하지 않고 별도로 모델링하였습니다. 이어서 LOD 350 수준의 변수 기반 상부 모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35m 경간에서 40m로 변경 시 연장 변화에 따라 쉽게 형상과 수량이 업데이트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초 철근 모델 시 각 철근별, 변화 구간별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하면 이와 같은 변경사항에 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복 두께, 겹침과 이음 길이, 철근의 절곡 등이 용이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면 비하임 도입 시 설계 엔지니어에게 추가로 요구되는 업무가 시공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2D 도면과 수량 산출 부문입니다. 특히 BIM 모델에서 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 2D로 재수 작업이 필요하거나 별도로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발주처별로 BIM 모델 추출, 도면 성과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바 발주처별로 엔지니어의 많은 수작업이나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과업을 통해 CIM과 드래프터를 활용하여 2D와 3D PDF 도면 작성이 원활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도 거쳤습니다. 이 또한 필요시 별도의 소프트웨어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은 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래프터를 이용한 초기 2D 도면 작성 시 기본 세팅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수작업이 필요합니다. 다만 앞에서와 같이 CIM에서 표준으로 제시된 라이브러리인 경우 각각의 엔지니어가 도면 및 수량 작성 라이브러리를 구성하여 재사용하기 쉽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CIM이라는 BIM 저작 도구에 대하여 설계 엔지니어의 업무 지원 범위, 저작 도구 간의 연계성, 그리고 구조물 중심의 프로젝트에 대하여 기존 서드파트 툴과 연계성을 검토하는 측면에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설계 전 과정이라 하면 대상 목적물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선정하고 정확한 현황과 여건을 분석한 후 여러 이해관계 당사자 간의 조정과 협의 속에서 최종적으로 목적물의 위치와 재원 등을 확정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이므로 BIM 저작 도구의 역할은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들의 생각과 표현 방법을 쉽게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저희 팀은 부산 신안 김해간 고속도로의 전면 BIM 설계를 포함하여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동종업계 전문가분들과 다양한 BIM 소프트웨어 전문가분들 그리고 시공 현장에 계시는 분들 한 분 한 분과 교류를 통해 전면 BIM에 대한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차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2D에서 BIM 기반의 디지털 정보화 전환에 대한 변화의 물결은 이미 모두가 공감하시리라 생각되며 그 시기가 얼마 뒤 정착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만이 서로 다를 뿐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많은 엔지니어가 직접적으로 중심이 되어 전면 빔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주도적으로 개선하고 상호 협력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데 꼭 참여하였으면 합니다. 오늘 본 발표를 통해 중립 텍스트 활용 방안에 대한 제안 등과 같이 앞으로도 다양한 BIM 소프트웨어 전문가분들의 지속적인 역할도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 팀도 지속적으로 배우는 자세로 조금이나마 BIM 기반 설계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속철도 교량의 자동화 구축에 적극 지원해 주신 마이다스 IT 김선우 팀장님 외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컨스텍의 박준희 대리입니다. 인터컨스텍은 신기술 개발과 실용화 사업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국내 최대의 교량 전문 기업입니다. 전면 BIM 도입을 대비해 저희는 이미 CIM으로 IPC 거더, 세그박스, 세그빔에 대한 3차원 정보 모델을 구축하였고 나머지 군법들도 점차적으로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고객의 설계 요청에 대해서 기존에 구축해놓은 모델링을 활용하여 성과품을 작성하고 요구사항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놓았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고 하면 고객의 요청 시 처음부터 모델링을 하고 성과품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작성해놓은 모델을 현황에 맞게 연장, 형고를 수정하여 도면에 자동으로 반영, 변경되는 등 고객의 요구사항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획기적인 거죠. 3차원 정보 모델을 만드는 목적 자체가 단순히 3D 모델링이 아니라 정보의 연동을 통해서 빠르게 리비전을 하고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미리 시뮬레이션을 함으로써 정확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실 성과품을 제출하기 위해서 3차원 모델링이 구현되느냐를 중심적으로 논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예전에 설계사에서 근무했을 때 CIM 같은 프로그램이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CC 설계도 마찬가지지만 합사에서는 더욱더 설계 변경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그럴 때 CIM으로 구조 해석이나 도면까지 포함된 모델링을 한 타입 구축해놓고 설계 변경이 일어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서 모델링만 수정하면 도면, 계산까지 자동 반영되어 업무량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향후에는 CIM과 CB를 연동해서 구조 계산을 수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완벽하게 고객사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기술력을 중심으로 앞장서는 인터컨스텍의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일 구조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효은 대리입니다. 천일은 몇 년 전부터 선제적으로 BIM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제품들이 모두 외산 소프트웨어다 보니 국내 현황에 맞지 않거나 기술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등 실무에 적용하여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도입을 고려하다가 2월에 마이다스에서 진행하는 CIM 퍼스트 무버라는 1주짜리 교육을 다녀왔는데요. 교육을 듣고 나니 사용에 어려움이 없겠다 싶었고 2월에 도입을 해서 지금도 CIM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CIM을 적용한 첫 프로젝트는 대산 당진 사공구 중 도로에 들어가는 통로 및 수로 암고 구조물에 적용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CIM은 기능상의 장점도 물론 많지만 가장 큰 장점은 빠른 피드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스큐가 있거나 날개격의 철근 모델링 등 초보자의 입장에서 어려운 점들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마이다스에 문의를 드리면 프로그램 기능 사용부터 3D 모델링의 방향 제시까지 빠르고 적극적인 피드백으로 도움을 주셔서 현재는 큰 어려움 없이 성과품 납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CIM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CIM을 통해 설계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교량 구조물로 CIM 적용을 확대하고 다양한 구조물에 대해 CIM으로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고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GS건설 인프라구조팀 신준호 책임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GS건설 선행기술본부에서는 현재 건설 분야의 기반 기술에서부터 최신의 스마트 건설 기술까지 다양한 연구와 함께 현장 지원을 위하여 이 기술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건설 기술의 경우 BIM 기술을 중심으로 주요 구조물 간의 간섭 체크, 4D 공정 시뮬레이션, 3D 스캔 결과와의 비교를 통한 시공 적정성 확인 등 시공 현장에 도움이 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 중입니다. BIM을 하면서 2D 기반의 설계를 할 때 간과했었던 설계 오류 사항들을 3D에서는 미리 발견하거나 시공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공사 적정성이나 최적 공정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시공사 입장에서는 안전, 비용, 공기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현재까지 마이다스와 함께 진행 중인 미얀마 우정의 다리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 연구과제를 통해 CIM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현재는 CIM을 활용해서 스틸박스, IPC 거더 등 총 18경관으로 구성된 약 1km의
105 신도시 요량 전 구간을 실무자들이 직접 모델링하고 있으며 이 모델링 성과물을 중심으로 시공 현장에 기술 지원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CIM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마이다스 11과의 연동이 된다는 점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교량을 포함해서 토목 구조물 해석에 마이다스 11이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간 건설 분야에서 보여줬던 마이다스의 기술력과 더불어 11과에 연동된다는 점이 저희 본부에서는 큰 메리트를 느꼈고 그래서 CIM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CIM과 연동되어 나오는 2D CAD인 드래프터에서 시공 상세도까지 만들어 놓으면 리비전이 발생되는 경우에 저희 기술팀은 현장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조물별로 타입들을 구축해 놓으면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게 되니까 현장마다 초기 모델링 시간은 줄어들게 되고 이를 통해 빠른 현장 지원이 가능해서 스마트 건설 기술 역량이 증대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G 엔지니어링의 김석수 대리입니다. 설계 경력은 약 5년 정도 됩니다. KG 엔지니어링은 6월에 CIM을 도입해서 온라인 교육 자료가 잘 되어 있어 학습을 했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CIM의 장점은 엑셀 기반의 중립 텍스트 파일로 모델을 빠르게 만들고 자유롭게 수정하고 적용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CIM을 대상단지 209 프로젝트에 적용하기 위해 PSG 빙교의 모델링을 중립 텍스트 파일로 활용하여 모델을 구축하는 학습을 하고 있으며 기술팀의 가이드를 통해 스큐, 평행사 등을 고려한 모델링과 수정 작업을 자유롭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CIM의 장점은 선형 기반 모델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형 기반이니 설계 엔지니어가 계획을 할 때 기존에 구축해 놓은 모델을 선형에 자유롭게 적용시켜 보면서 유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지금 PSG 빙교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데 대상 당진 209뿐만 아니라 추후 PSG 빙교를 적용할 프로젝트가 생기면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모델을 재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를 상당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구조물에 대해 CIM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회사의 자산이 되고 회사의 경쟁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엔지니어링의 대세는 앞으로 2D가 아니라 3D 설계일 텐데 저도 그렇고 KG 엔지니어링도 이 분야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인프라 BIM 협동조합의 하기수 부장이라고 합니다. 설계 경력은 약 12년 정도 됩니다. 설계회사에서 철도 계획 업무를 수행했었고 특허 교량 기술 연구에서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토목 분야 BIM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서비스하기 위해서 토목 분야 엔지니어 출신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협동조합 기업입니다. 처음 CIM을 접했을 때는 기존 교량에 대해서 자체 테스트를 진행했었고 실무에서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최근에 진행한 인천 신항 프로젝트 때 CIM을 적용했습니다. 케이슨을 모델링하고 모델링을 시빌로 연동시켜서 시빌에서 해석된 데이터를 가지고 철근량을 뽑아주면 그것으로 철근 모델링까지 하는 컨셉으로 인천 신항 턴키 때 현대건설 발주로 실시설계 납품까지 완벽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다음 작업은 현장에서 CIM에서 추출한 샵 드로잉 과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CIM에서 추출된 시공 상세도까지 현장에 적용하게 된다면 기본 설계, CC 설계, 시공 BIM까지 한 사이클을 저희가 적용시켜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 CIM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장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토목 BIM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많은 프로그램들을 사용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기존의 제품들은 건축 베이스로 개발된 제품이다 보니까 토목과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고 국내 기준이 반영된 마이다스 CIM이 출시되었다고 했을 때 바로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CIM과 다른 프로그램을 비교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빠른 피드백과 반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거의 모든 제품들을 전문가 수준으로 능숙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품들은 해외 제품이다 보니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기능의 질의응답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었지만 프로그램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국내 기준과는 맞지 않는 등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기술 지원은 답변을 받는데 평균 일주일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언어상의 문제나 프로그램에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것 등의 문제로 답변을 받게 되어도 해소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반해 CIM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가장 빨리 피드백해 주시고 프로그램의 업데이트를 반영해서 실무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습니다. 또한 설계 변경이 잦은 토목 과업에서 CIM은 빛을 발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립 텍스트 기반으로 한 타입을 잘 만들어 놓으면 연장, 형식 등이 바뀌었을 때 동일한 구조물의 경우에는 엑셀에서 데이터 값만 바꾸면 모델링도 바뀌고 연결시켜 놓은 구조 해석과 도면, 수량도 쉽게 바뀌게 됩니다. 기존에는 과업 중간에 설계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 수량이나 공사비까지 아주 빠르면 4일,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발주처에 피드백을 할 수 있었는데 CIM으로 하는 경우 늦어도 2, 3일 안에는 현장에 납품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량, 안거를 포함한 토목 분야는 CIM을 활용해서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토목 과업에서는 국내 기준의 반영과 도면, 수량을 산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설계 변경은 필연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에 기존의 모델을 활용해서 철근을 포함한 도면 작업과 수량의 대응은 CIM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많은 엔지니어들이 이미 CIM을 통한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경험했는데요. 천일에서는 대산 당진 409 프로젝트에 CIM을 이미 적용했고 인터컨스텍과 GS건설은 CIM과 기존의 해석 소프트웨어 그리고 2D CAD인 드래프터를 연동시켜서 리비전 대응을 빠르게 처리하고 업무 효율까지 높였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CIM을 통한 업무 프로세스 혁신은 곧 토목 엔지니어들의 기술력 향상에 직결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다스 IT는 설계 과정이 모두 연결된 엔지니어링 환경을 지향합니다. 모든 세션을 들어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CIM 정말 갖고 싶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정말로 앞으로 더 많은 엔지니어 분들께서 CIM을 활용하시고 보다 효율적인 설계 환경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마이다스 IT는 대한민국의 토목 기술자분들이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심플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다가오는 11월에는 CIM을 통해 혁신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경험했던 사례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그런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1월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11월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